자, 이렇게 나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이제 우리가 이 MBTI를 잘 활용하고 싶은데 모든 것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정 짓기보다는 선호도에 대한 설명, 또 16가지 중에 나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잘 활용하면서 이해의 도구로 쓸 때 득이 되는 것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것이 우리가 즉각적으로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왜 우리 뇌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그리고 성숙함이란 나와 다른 것을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르다는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거를 MBTI를 통해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유형일 때 너 그 유형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한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보다는 우리는 항상 오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고, 어제 읽은 한 가지의 글 갖고도 우리가 또 새로운 사람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는 항상 성숙하고 발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 짓지 않는 눈으로 보려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실은 이거는 편의를 위해서 문항을 놓고 체크를 했지만 이게 처음 만들어질 때는 자기 서술식 검사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왔지만 이건 나랑 달라, 이렇게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뭐야 라고 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나랑 조금 다르네, 나는 요 부분이 나는 요래,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내가 이제 해설을 했지만 저는 INFP예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또 내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한 설명을 보고 해설지를 보게 될 텐데, 이 해설지에 읍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읍스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MBTI가 폼 M이 있고 폼 Q가 있어요. 그래서 폼 M에는 그냥 4가지 선호에 대한 설명, 16가지 유형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있고, 폼 Q 같은 경우는 이다, 아이다, 이 중에서 5가지의 또 다면 척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외향적인 성격의 5가지의 다면 척도가 있고, 내향적인 성격의 5가지 다면 척도가 있다면 그 중에 1가지나 2가지 혹은 없을 수도 있지만, 나는 내향으로 나왔지만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그걸 우리가 내향인데 외향적인 부분이네? 라고 해서 읍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보고 해설지를 보면서 유의해서 보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설지 보는 방법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MBTI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선물로 태어나면서 선물로 받은 것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잘 발휘할 때, 또 이 중년이 돼서 잘 발휘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능, 부기능, 또 3차 기능, 열등 기능으로 표시되는 게 있어요. 주기능은 앞서서 주도해서 나가는 그런 기능인데, 이 부기능이 짝을 이뤄서 좀 더 이렇게 다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3차 기능, 4차 기능은 조금 더 천천히 발달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사과씨를 심는다, 도토리를 심는다 라고 할 때 우리의 16가지 유형은 그래 나는 사과야, 도토리야, 이 시에 의해서 구분되듯이 우리의 특징이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또 봄에 이 새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서 무성한 이파리로 영양분을 흡수해서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그 3차 기능, 4차 기능도 그렇게 시간을 두면서 열매를 맺어서
성숙해가는, 우리가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걷지만 우리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돌봄과 또 교육을 통해서 어른으로서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하듯이 우리 영물일수록 우리 영을 가진 사람일수록 점점 더 정말 죽을 때까지 성장해가는 그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특징인 것 같아요. 열려있는. 그래서 내가 이런 유형으로 태어났어. 나는 도토리야. 도토리로서의 좋은 점을 충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I am okay.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뒤늦게 천천히 발현되는 것들을, 아, 그래. 또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내가 또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기대를 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여유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질 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좀 더 느긋하게 여유 있게 또 즐기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내가 가지고 태어난 부분,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난다는 것을 잊지 않고 힘이 떨어졌을 때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다이아몬드를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해설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 표지를 지나가고 나면 그 전문 해석 보기 전에 설명이 있고요. 아까 들은 설명 그 부분이고요. 또 나의 선호 8가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 폼 M에서 나오는 검사 결과, 그러니까 글자를 받아보는 4가지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어느 부분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5에서 5 부분은 그 스케일 5에서 5, 그거는 좀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모호하게 두드러지지 않게 나타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부분과 분명, 매우 분명 부분으로 나타나 있죠. 보통 어린아이들 검사를 하는 MM틱 같은 데서는 U라고 해서 아직 분화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성인이 하는 MBTI에서는 이 약간된 부분, 약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내가 이 선호로 보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여기서 볼 때 약간이라는 부분이 있죠. 하얀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너무 1이나 2점 정도로 약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문화가 ISTJ 문화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문화적인 역량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ISTJ로 나왔는데 S가 1점이나 2점이다. 그랬을 경우에 설명을 다 들었는데 조금 내 유형 같지가 않다 했을 때는 ISFJ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검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우 분명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더 이 색이 진해질수록 확실히 이 유형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16가지 표는 우리가 이렇게 16가지로 성격을 크게 나눌 수 있고, 그 중에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에 가장자리 ISTJ, INTJ, ESTJ, ENTJ는 좀 강인한 성격으로 볼 수 있고요. 가운데 ISFP, INFP, ESFP, ENFP, 이 부분은 굉장히 내면적으로 부드러운 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이제 로마 숫자 3,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단어가 10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나를 상징해 주는 겁니다. 나를 열성적인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를 표현해주는 단어로 보면 되고 그 밑에 설명을 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구체적인 특성 중에 강점, 내가 좋아하는 업무 환경과 목표, 대인관계 스타일, 또 이 부분은 각자 개발이 필요한 점을 보고 아, 나한테 해당되는구나.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성격 유형의 심리적인 기능 및 상호작용 이렇게 있으면서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기능은 나를 대표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기능으로 보여지고 이끌고 가는 기능으로 보여지고 부기능은 그 주기능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그런 기능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3차 기능, 4차 기능은 내가 중년기 이후에 충분히 발달되어서 저절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또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 등 아주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또 나의 심리적인 기능에 대해서도 그죠? 주기능, 또 부기능, 3차 기능,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어떤 경향으로 가는지 네,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로마 숫자 5, 5를 보면 다면 척도의 결과 해서 자, 외향이냐 내향이냐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은 외향적인 성격의 특징으론 능동적이다. 응? 그 다음에 표현적이다. 다양한 관계를 추구한다. 활동적이다. 열성적이다. 이렇게 5가지의 다면 척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외향이면 다 그래프가 오른쪽 막대기가 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하나 정도가 왼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관계다,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외향이라고 나왔으면 다양한 관계 쪽으로 그래프가 가는데 이 부분이 웁스라고 해서 내향적인 성격인 밀접한 관계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웁스라고 표현해. 그건 내향적인 특징인데 외향인데 갖고 있어? 실은 이 웁스를 위해서 우리가 폼 Q를 본다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나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어서 그랬을 때는 굉장히 인기를 추구하고 아주 폭넓게 얕고 폭넓은 관계를 맺고 어떤 모임에 기꺼이 참여하는 이런 유형보다는 나는 다른 것들은 다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수의 사람과 내면을 나누는 깊은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굉장히 개별적인 관계를 갖고 어떤 다양한 모임 속에 집단 중에 있어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옆에 사람과 조그맣게 이야기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내가 외향적인 성격이 갖고 있는 이 5가지 척도 중에서 물론 5가지가 다 외향으로 향해 있을 수도 있지만 1가지나 2가지 정도는 내향 쪽으로 향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이해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근접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감각과 직관에 대한 다면 척도, 또 사고와 감정에 대한 다면 척도, 그 다음에 판단과 인식에 대한 다면 척도가 다 나오고 있고 이제 설명을 들으면 특별히 어려운 게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과 요약에서는 한 번에 다 내가 웁스가 있는지 없는지 선호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숫자로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앞에 거를 정리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관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실은 설명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문항을 왜 똑같은 질문이 많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즉시적으로 하면서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거진 비슷한 문항들이 많이 넣었는데 이것들이 다 다르게 만약에 체크가 되었다면
이 검사가 신뢰도가 좀 낮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50에서 45보다 낮지만 않으면, 그 다음에 65보다 높지만 않으면, 그 범위 내에 있으면 이 검사는 잘된 검사다, 신뢰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일관성 지수입니다. 혹시 65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떤가 이런 게 이제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65 이상이 됐을 때는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싶다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표시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8가지 선호도를 설명했는데, 그 선호 설명을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 그 사람들은 어떤 유형일까를 한번 표시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추되는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나에 대한 이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훨씬 삶을 좀 더 관대하게, 수용적으로, 성숙하게 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아서 256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각 유형과 내 한 유형이 15가지 유형과 만나면 어떻게 되나, 그거를 16가지로 다 나누어서 좀 작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잘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혹시 개인 상담도 줌이나 또 뭐 페이스톡이나 또 아니면 직접 오셔서 상담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잘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잘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이아몬드를 기억합시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면이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다는 것, 여러 가지 면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렇게 찬란한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